안녕하세요. 국어과 강사 전혜진입니다. 제가 받은 문제는 고1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고2에 해당하는 현대소설 문제이고요. 액자식 구성과 관련된 내용, 흐름을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고2 3등급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액자식 구성의 흐름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요. 지금 문제에서 구조도가 나와 있는데 서술자 A가 있고요. 인물 B와 인물 C, 인물 D, 인물 E,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인물 간의 갈등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지 요거를 파악을 해야 되고요. 이렇게. 자, 두 번째는 뭐 이야기의 구조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지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물이 나오는데 재종숙이라는 사람, 재종숙은 김만옥 씨보다 강 목사에게 더 애착이 가는 것 같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김호범 선생님, 재종숙이 뭐예요? 네, 친척 아저씨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재종숙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뭐 어렵게 생각 안 해도 그냥 친척 아저씨라는 건데, 얘는 강 목사에게 애착이 가는 것 같았대요. 그럼 강 목사라는 인물이 나오고 하나가 김만호라는 사람이 나오겠죠? 자, 그런 사이에 강 목사와 김만호는 자주 다투게 되었대요. 한쪽에선 일본말을 가르치는 일을 못마땅하게 생각했고 한편은 세상 돌아가는 형편을 외면한 채 잘난 척한다고 생각했대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글 강습소는 문을 닫아야 했고 강 목사는 고향을 떠나야 하였다. 그럼 여기서 강 목사가 어떤 일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한글 강습을 했다는 걸 알 수 있고, 김만호는 또 무엇을 했을까요? 그냥 세상 돌아가는 형편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다는 것만 여기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그 한글 강습소를 폐쇄시킨 게 바로 김만호였어 라고 되어 있고 주제소가 나옵니다. 김호범 선생님, 주제소가 뭐죠? 주제소. 주제소는 그 파출소 정도예요. 지금 생각하면 경찰서 말고 파출소 정도인데 주제소가 일제강점기 때에만 있었던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글의 시대적 배경이 일제강점기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 글의 갈등 관계가 강 목사와 김만호가 서로 대립되는 관계이고 김만호가 얘의 한글 강습소를 폐쇄시켰다라는 정보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의 시간적 배경은 어떻게 되죠? 일제 강점기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부분을 보면 자, 교장어른이 나오고요. 종갓집이 나옵니다. 자, 종갓집은 보통 어디에 있어요? 고향에 있겠죠. 서울이 본인 데에서는 서울에도 종갓집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뭐 고향과 관련된 어떤 이야기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교장어른이 한 명 더 나오니까 이야기의 흐름을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교장어른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좀 위에다 칠까? 자, 교장어른이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종갓집에서는 다르게 나를 대하면서 이유를 알고 있었대요. 나는 신문사로부터 부여받은 일을 설명하고 나서 여기서 나라는 인물이 나오는구나. 나는 자, 여기서 이 사람의 정보를 확인을 해보면 신문사에서 어떤 일을 맡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어떤 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지금 알기 위해서 고향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강 목사와 김만호의 관계나 이 사람들의 어떤 그 내면적인 그 무슨 가치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알아야 되는 그런 일을 부여받았고 이것을 교장어른과 재종숙의 입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할아버님 도움을 받아야겠대요. 오랜 교훈을 갖고 계신 걸 알고 있으니까 잘 알고 계시에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개인적인 일 같은 것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요 뒷부분은 이제 교장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일제시대 관리 노릇을 하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분이 누구일까요? 네? 네, 김만호죠. 그분이 일제시대에 관리 노릇을 하였고, 그럼 여기서 여기 하나 더 추가를 하면 일제시대에 관리 노릇을 하였고, 그리고 면장을 오랫동안 지내온 것은 사실이지만요, 면장을 지내왔대요. 그럼 우리 여기까지 지내온 정보를 통해서 추론을 했을 때, 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구나 라고 단정 지을 수가 있겠죠? 뭐죠? 친일이죠, 친일. 친일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교장 어른은 지금 어떤 사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걸까요? 어떤 사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거죠? 그 시국에 누군들 면장을 해야 했을 것이고 일본 사람이 면장을 했던 것보다야 훨씬 나았지. 즉 김만호가 면장이나 이런 것들을 행한 것에 대해서 이 교장 어른은 긍정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나도 일제시대에 연화문회 동안 교단에 서서 식민지 교육에 앞장섰던 사람으로서 교장 어른은 또 어떤 일을 했을까요? 얘는 식민지 교육에 앞장섰대요. 그럼 이 사람은 식민지 교육에 앞장을 섰던 사람이고 그때 당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에 대해서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행적에 대해서 시비를 가릴 자격이 없지만 자네 칠촌 말일세 일본 가서 살아서 그곳 사정을 모르는 처지에 이러쿵저러쿵 하는 바람에 비가 상했던 거야. 여기서의 칠촌은 누구일까요? 제종숙이겠죠? 그럼 교장 어른과 제종숙은 서로 대립되는 의견을 갖고 있고 서로 외적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살았으면서 일본 사람에게 협조하지 않고 독야청청 민족과 나라를 위하여 애국하면서 살 수 있겠느냐 말이네. 그럼 제종숙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구나? 독야청청 민족과 애국 이런 것과 관련된 어떤 행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뒷부분 이곳에서 살지 않았던 사람은 이곳에서 살면서 좋은 일, 굳은 일 모든 겪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말을 말아야 돼 라고 제종숙의 처사가 못마땅하다는 것이었다. 자, 그러면 여기서의 인물 관계를 이제 보면 나는 제종숙과 교장 어른을 찾아가서 이 김만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강목사라는 사람과 얘가 대립되는 관계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둘의 그 갈등 관계가 요것과의 갈등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보면 문제를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야기 구성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보기에서 제가 이제 얼핏 그리긴 했지만 이거 좀 채워볼까요? 서술자 A는 누구죠? 김용범 선생님? 나입니다. 그럼 인물 B와 C는 하나는 누구? 아니요. 여기 안에 여기. 네. 김만호하고 강목사, 김목사, 강목사. 밖에 인물 D와 E는 이쪽에 누구일까요? 강목사를 두둔하는 편이 누구였죠? 제종숙이었죠. 그 다음 여기는 교장 어른.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이제 액자식 구성에 대해서 알아야 될 텐데요. 자, 액자식 구성. 소설의 한 구성 방법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액자가 있으면 아름다운 전혜진 선생님이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사람들이 요거를 보려고 액자를 놓지 요 나무 틀을 보려고 놓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 안에 이야기가 하나 있고요. 겉에도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안에 이야기를 뭐라고 하느냐? 내화라고 합니다. 여기는 뭐겠어요? 그렇죠. 외화겠죠. 그럼 이 외화는 이 내화를 보여주기 위한 한 장치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요게 중심 이야기고요. 얘는 보조 이야기인 거죠. 근데 이 소설에서 이 보조 이야기의 서술자는
나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요 안에 중심 인물은 누구하고 누구? 제종숙, 강 목사하고 김만호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럼 내가 이 그 교장어른과 제종숙을 찾아간 이유는 이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는 거지 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는 건 아닌 게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이야기의 흐름과 구성에 관해서 이제 물어봤는데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분을 맞춰놨고요. 이야기 1과 이야기 2의 공간적 배경을 다르게 설정하여 작품의 입체성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지금 여기서 공간적 배경은 나오지 않습니다. 공간적 배경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이야기의 흐름을 추론해 봤을 때 고향에 가서 종갓집에서 이야기를 듣는다라는 부분을 통해서 배경이 어떻게 했어요? 같겠죠. 이 이야기도 고향에서 있었던 거고 내가 찾아가서 종갓집에서 이 이야기를 듣는 거니까 공간적 배경은 공간 같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1번은 틀린 설명입니다. 자, 2번을 보면 1과 2의 시간적 배경을 동일하게 설정하여 보편적 공감을 유도해내고 있다. 원래 보편적 공감이 뭐냐면 우리가 동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그 시대의 문제점이나 어떤 사회 현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를 좀 더 잘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시간적 배경이 동일하다면 보편적 공감을 유도해내고 있을 수 있다. 요 이야기 자체의 설명은 맞지만 요거는 시간적으로 언제 이야기죠? 이건 언제죠? 과거죠. 특정하게 우리는 일제강점기라는 것을 잡아냈지만 일단 어찌됐건 과거고 요거는 현재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서 과거의 이야기를 들어간 역순행 구성을 취하고 있고요. 그래서 2번 설명 시간적 배경은 다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 1의 특정 인물과 이야기 2의 특정 인물만 서로 갈등 관계를 갖도록 해요. 단일화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둘이 갈등을 하고 있고 이것들을 변호하고 있는 이 둘도 갈등을 하고 있죠. 근데 3번 설명은 이렇게 갈등을 하든 이런 식으로 갈등을 하든 바깥 인물과 안의 인물들이 갈등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 되기 때문에 3번 설명은 틀리게 되겠습니다. 인물 간의 갈등 관계는 입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 다음 4번 인물 A와 B 그리고 C의 입을 통해서만 인물 D와 E에 관해 이야기를 듣는 독특한 구성방식 때문에 이야기 2의 비중이 약화됐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야기 2가 지금 중요한 내화이고 이야기 1은 외화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요렇게 이야기를 굳는 독특한 구성 방식 때문에 오히려 이야기 2의 비중이 강화되겠죠. 이야기를 전달하는 거니까 강화되었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자 5번을 보면 A가 이 둘의 이야기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작품의 핵심적 의미는 얘와 얘의 실상 규명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본문을 보면 새로운 김만호의 면모를 찾을 수 없을 것 같았다라고 되어 있고 요 한 부분 있고요. 그 다음에 잠깐만 신문사로부터 부여받은 일을 설명하고 나서 이 두 부분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이 그 인물에 관한 과거 행적이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파악하는 것이 중심 사건이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으니까 5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 글의 정답은 5번이고요. 원래 전체 이야기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그 나라는 사람이 신문사에서 어떤 일을 봤는데 그게 김만호라는 사람이 이 시대에 뛰어난 지도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시대를 빛난 무슨 누구. 그래서 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상을 받게 되었으니까 이 사람과 관련된 어떤 미담 이런 것들을 소개하기 위해서 고향에 들어가서 너도 마침 고향이 거기니까 가서 알아봐라라는 것을 임무를 부여받고요. 그래서 가게 되었는데 오히려 이 사람의 그 친일 행적 이런 것들을 좀 알아가게 되고 그런 일을 이제 다룬 이야기 전체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3등급을 설정을 해놨는데요. 3등급 밑에 학생들은 요거를 먼저 설명을 해줘야 돼요. 액자식 구성에 관해서 액자식 구성이 뭐고 각각의 인물들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고 있는지 요걸 파악을 해줘야 되겠고요. 1등급 같은 학생들은
이 구조를 파악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를 좀 알려준다면, 잠깐만 지문 좀 올려주세요. 지문 잠깐.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 인물들의 그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이런 대화를 통해서 나타내거든요.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나타내는 방법을 인물 제시 방법 중에 김호범 선생님 뭐라고 하죠? 장면 제시, 극적 제시, 뭐 보여주기 방식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요새 수능 추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조금씩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조해서 좀 지도해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